사실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옛날에 그 사소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쩌자고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뭘 했다고 뭘 2020년이요? 다 갔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저는 듭니다. 코로나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인류가 동시에 한꺼번에 같은 고난을 받은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어떤 미래학자가 인류의 절반을 감기 바이러스가 덜어낸다라는 학설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나이도 어렸지만 에이, 무슨 감기로 사람이 죽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올 2020년을 겪으면서 그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솔직히 이번에는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겁니다. 코로나가 정복된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루에 전 세계에서 막 수만 명이 죽었어. 근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결국 다 살아남았어. 이렇게 호호 할머니가 돼서 예쁜 카페에 앉아가지고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는 이렇게 모두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평온하게 좋은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애텀이라는 아주 좋은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요, 애터미에 대한 자랑질을 할 겁니다. 그게 제 취미생활이고 제 생계수단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청주사입니다.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이곳은 청주의 사직동입니다. 저는 학원 선생이었어요.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물론 생계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하필이면 다단계 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다단계가 제 평생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엄청 신선하다고 느껴졌어요. 자본이 안 든대요. 돈 안 드는 사업을 한대요. 당연히 점포도 없대요. 그리고 열심히 발품만 팔아서 멤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멤버가 일으키는 매출로 수당을 받는 손에 날 게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이론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그 멤버라는 게 안 만들어져요. 야, 이게 이론이구나. 이론 아주 좋은데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안 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뜬구름 잡는 일,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든 게 10년이 훨씬 넘은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 다단계 네트워크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근데요, 애터미가 또 나타났어요. 항상 드라마는 그렇게 씌워집니다. 네트워크는 이론이고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론 그대로 되는 회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알아봤냐고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애터미를 들고 들어온 건 역시나 또 그 남편이었습니다. 애터미를 열심히 설명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아니고 그 단계 성공하면 2손가락이 아니고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오랜 망설임 끝에 참석한 석세스 아카데미, 그때는 속리산 한 군데였습니다. 제 회원번호가 7128번인데요. 제가 회원번호 7128번을 달고 그날부터 활동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우겨댄 세월이 제 앞에 2년
반이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망설인 거 맞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속리산 석세스 아카데미를 처음 참석했을 때 회장님의 강의, 그리고 성공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업자들의 그 눈빛, 그리고 그 분위기, 그것들을 보면서 단 하나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합쳐진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새로운 꿈을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라면 나 200만 원은 벌 수 있겠다. 얼마에서? 5년 동안 일해서. 저 200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천만 원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구박 많이 받았어요. 아니, 애터미의 대로얄 마스터께서 맨날 200만 원 벌려고 시작을 했다고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된대요. 근데 자꾸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래요. 처음서부터 2천만 원 벌려고 했다고. 근데 진짜 저는요, 200만 원 벌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저 늙어 죽을 때까지요. 호호 할머니가 됐는데요. 직장이 있어요. 근데 80살이 넘었는데도 월급이 200만 원이래요. 예쁘게 화장하고 누군가를 자꾸 만나러 다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돈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요. 제가요, 딱 그것만 하려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제가 200이라는 말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지,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빼고요. 그냥 200만 원만 있으면 부자는 아니고 아주 부족하죠. 그렇지만 남한테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꼼지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저는 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을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고 합니다. 이 최저 생계비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1인 가구에, 1인당 105만 4,318원이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래요. 잡코리아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준비된 해서 취직을 해서 한 1, 2년 정도 된 사회초년생의 월 급여가 세금 떼고 지가 수령하는 액수가 196만 9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을 잡았을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급여가 막 놀라울 정도로 인상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만 월급 정말로 쬐끔쬐끔 올라갑니다. 보통 대학 졸업하고서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27살이나 8살쯤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큰 이변이, 그러니까 취직 못하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다고 치면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200만 원이 안 되는 196만 9천 원의 월급을 받고 거기서 최저 생계비 사는데 꼭 필요한 돈 105만 원 정도가 빠지면 90만 원 돈이 남아요. 근데 그 90만 원 돈을 가지고 퇴근하고 커피도 안 마시고 친구도 안 만나고 영화도 안 보고 그냥 회사 갔다 학교 집에 갔다 회사 갔다 집에 갔다 그렇게 열심히 그 돈 다 모았다 쳐도 우리 애들이 과연 평생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은 가져볼 수 있겠나? 청주라는 지역은요, 집값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안 비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도요, 서울 가서 12평도 못 사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래도 메이커의 아파트에 40평이 넘는데 그 돈 가지고 서울 가서 새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가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이 이 상황이라면 평생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아주 깝깝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거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엄청나게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대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가 그 대안이 돼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한 번의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오토 판매사 워크숍이 진행이 됐습니다. 안 그래,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파트너들끼리 연결을 하고 어디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하고 이러면서 모여서 물론 즐겁습니다. 신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 주소만 딱 보내면 거기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쫙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현장에서 가면 가끔 회사에서 선물 주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오토 판매사가 워크숍이 진행이 됐는데 오토 판매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 200에서 예, 많이 버시는 분은 400까지도 버는 애터미의 첫 번째 직급자를 말합니다. 이날 초대되신 분이 정확하게 국내에 3,812코드, 여기서 코드라는 것은 한 집을 부분은 한 코드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3,812집의 오토 판매사가 있고 그중에 신규 이 어려운 와중에 새로 진입하신 분이 자그마치 754명의 신규 오토 판매사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법인을 포함하면 5,300코드래요.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판매사만 가냐? 그럼 판매사만 5,300코드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해요. 아닙니다. 오토 판매사 이상의 직급자를 우리는 모두 오토 판매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이상이 그 정도 된다고 치고 한 가구당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애터미로 기본적인 생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발표도 했는데요. 오토 판매사의 급여 2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토록 바랬던 월 생활비 200만 원이라는 것은 5억의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수입과 똑같다고 합니다. 1억. 그러니까 리더스 이상의 연봉은 24억의 자산과 같고 2억. 로얄 리더스 클럽의 이상의 연봉은 40억의 자산과 같고 4억 크라운입니다. 이것은 80억 이상의 자산과 같고 임페리얼의 급여는 2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쨌든 간에 신규가 거의 1000집이었고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터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회사를 선택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매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회원의 수 너무 중요합니다. 제품 당연히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순위, 반품률, 마케팅 이거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회사일지 내가 믿고 가도 되는지 내가 그 그늘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가 안정적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회사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터미는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는 제가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한 100가지는 될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애터미가 1억 불 수출탑을 탄 거 당연히 아시죠? 10년 만에 1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10년 만에 1억 불 수출탑을 탄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안 많아요. 1조 이상의 매출과 1억 불 이상의 수출을 한 회사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직접 판매 다단계 회사인 애터미가 이뤄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출탑은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까지 이렇게 1년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1년을 마감해가지고 수출탑이 정해지는데 10년 만에 1억 불 했잖아요. 근데 이제 6월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작년에 가고 올해에 걸쳐서 수출탑이 나왔겠네요. 나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얼마래요? 1억 9천만 불. 어머, 10년 동안 1억 불 했는데 1년 만에 2배를 했어요. 1억 9천만 불. 아, 이렇게 되니까 수출탑 어떡하지? 1억 불, 1천만 불만 더 했으면 2억 딱 받는데 나 같으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회장님이라면 난 컨테이너 하나 더 보낸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아니, 1,000만 불 살 때도 뭐 5천만 불도 그러고 꼭 조금 부족한데 꼭 저기 오전 부족해갖고 그거 안 타잖아요. 프레시아웃 시키잖아요. 그게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1억 9천만 불로 10년 잃은 거를 갖다 단 1년 만에 2배로 또 올려놨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6월까지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다른 그러니까 일반 유통회사처럼 거기다가 매장을 내고 거기다가 무슨 대리점이 있고 특판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회원들이 거기서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고 거기다가 그 매출도 수출한 액수가 다 수출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이렇게 갖고 약 40% 정도만 수출탑으로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그런 제품들이 내 회원들에 의해서 해외에서 소비가 됐다는 것이고 중국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죠. 당연히. 중국은 7월 10일 날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나 이런 것은 그 안에 합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무시하게 기대가 돼요. 근데 너무 좋은 것은 우리가 글로벌 원서버예요. 해외에 있는 그 매출이 내 산하에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총장님 우리 애터미가요. 글로벌인데 어디 열려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하도 많이 열리니까 제가 나라 이름을 이제 거의 못 외우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올해 아주 중요한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저는 사형제입니다. 딸들 아들들 우리 엄마가 사형제를 두셨는데요. 엄마가 이제 겨울에 이불 속에 다 다리 집어넣고 앉아갖고 얘기할 때 형제들끼리 경쟁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뭐 해줄게. 나 돈 많이 벌면 난 또 뭐 해줄게.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엄마한테 약속했던 게 엄마 나중에 나 돈 많이 벌면 엄마 해외여행 시켜줄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해외여행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매우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저도 그게 따뜻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할 때 전국에서 11군데에서까지 이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저는 한 6년 가까이를 전국의 세미나장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국에 10군데가 넘는 세미나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원데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산하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또 센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 빼고는요. 전국을 1년에 정말로 샅샅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애텀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냥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즐겨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나가 보통 경주, 홍천, 수원, 서울 되게 주변에 좋은 곳들이 많은 데서 세미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지역에 유명한 것도 잠깐이지만 한번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 세미나 자체를 한번 설레이게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저는 세미나 돌아다닐 때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하나쯤 먹는다든가 구경을 한다든가를 꼭 스케줄에 끼워서 그렇게 다니기로 했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우리 애터미가 글로벌로 쫙 나가다 보니까 지도를 딱 펴봤더니요. 뭔가 딱 꽂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많은 나라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심을 한 게 2020년에는 국내 세미나 전부 다 접어버리고 해외 세미나를 1년을 다니자. 어떻게 될 거냐면 지도를 펴봤더니요. 미국, 캐나다, 북미 끝납니다. 멕시코, 브라질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어요. 거기 어디야? 동남아에는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터키도 열렸고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유럽으로도 통하고 러시아도 열렸고 러시아로도 통하고 아프리카로도 또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나라씩 그냥 해외를 놀러 가는 거는 왠지 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10%인 세미나를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90%는 여기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우리 애터미가 오픈된 나라만 돌아다녀도 전 지구촌을 다 돌아다니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나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이가 만약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으면 야, 너 엄마랑 세계여행 하면서 세미나 가자 그랬으면 애를 1년 동안 휴학을 시키면 걔 인생이 꼬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때마침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1년 휴학하라면 아마 좋아 죽을걸요. 그래서 애를 휴학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족 셋이요. 그렇게 세계여행으로 세미나를 다녀보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이 막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 가면 세계여행을 가면 재미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아직은 다리가 후들거릴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세계를 한번 돌아다니는 것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왼수 같은 코로나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것이요 쭉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세미나가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돼서 백신이 나온다면 이거를 반드시 한번 제 꿈의 리스트에 다시 한번 넣어서 한번 실현을 해볼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여행이라는 그 세계 여행이라는 그 꿈을 꾸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저 같은 꿈을 꾸면 네.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터미 제품을요. 자랑을 하다 보면 제품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애터미 제품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요. 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저 총장님 해모임이 8만 원 돈이 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모임이 좋아도 한 달에 8만 원 정도? 그렇게 만만하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절대 가격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실 해모임을 먹자고 치면 그거 하루에 2포 안 먹잖아요. 우리 많이 먹을 때 막 6포도 먹으라고 막 우겨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 가격이라는 거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앱솔루트가 더 페임은 88,000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두 개도 아니고 5개 이상이 들어가지고 88,000원이니까 그 품질에 비해서 이건 분명히 절대 가격이라고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앱솔루트가 198,000원이면 좋은 건 알겠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알겠지만 이게 서민들이 쓰기에는 절대 가격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싼 걸 싸게 파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가격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애터미가 2012년에 애터미 에센스를 가지고 장현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10년 동안 잘 써먹었습니다. 근데 올해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IR52 장현실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전 처음에요. 특화 전달 기술이라는 걸로 장현실상을 수상했다고 하길래 말도 어렵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좋은 성분과 좋은 기술로 받았나 보다. 근데 장현실상은요. 좋은 안에 어떻게 좋은 기술과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매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이 선택해 주냐에 따라서도 장현실상을 수상할 기준이 돼요. 그게 전부 다 맞아 떨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그냥 까다로운 그런 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요. 화장품이 화장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의약품의 기능이 합쳐져요. 화장품인데 의약품의 기능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코스메티컬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요. 화장품과 의약품이 결합된 그 정점이 바로 이 앱솔루트 우리 스킨케어 시스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화 전달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부 개선 성분이 손상되는 세포를 찾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피부에는요. 미백 담당 세포가 있어요. 걔는요. 미백만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랬는데 그 미백 담당자한테 아주 양질의 아주 고급의 고가의 탄력 성분들이 가요. 그래서 물을 막 두드려요. 미백 담당한테 탄력 성분들이 가서
그럼 미백 담당은요, 자기 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그 비싼 탄력 성분 애들이요, 들어갈 데를 못 찾아요. 그러면 그 성분들이 효과를 못 내. 근데 애터미의 특화 전달 기술은요, 미백 담당 세포한테 탄력 성분들이 못 가게 5배송이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미백 담당한테는 미백 성분만 가게 하고, 그럼 탄력 담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탄력 담당자한테는 탄력 담당이 성분들이 가게끔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게 특화 전달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미백 성분과 아주 좋은 탄력 성분과 보습 성분을 적재적소에 똑똑 안내해 주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암 세포를 갖다가, 그러니까 표적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꼭 다른 정상세포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이 함축된 코스메티컬의 정점이라고 우리가 이 앱솔루트 화장품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건강식품 쪽 한번 볼게요. 우리 애터미에서 건강식품은 어디서 만들죠? 콜마비에네치에서 만듭니다. 콜마비에네치는 우리나라 연구소 기업법인 1호고요. 여기에 콜마비에네치 매출의 자그마치 70%가 애터미의 매출이에요. 이거를 보면, 그러면 콜마비에네치가 애터미 회사인가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애터미는 콜마비에네치의 지분이 1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지냅니다. 살짝 불안하시죠? 콜마비에네치가 이 좋은 거 딴 회사 주고 애터미랑 갈라쓰고 싸움질 나가지고 애터미랑 안 하고 해모임이나 이런 거 딴 데 주고 이 앱솔루트 같은 이 엄청난 제품들을 딴 회사랑 똑같이 나눠주고 이러면 어떡하지? 고민되시죠? 근데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마비에네치는요, 어떤 연구소 기업법인 1호인 것도 그렇지만 그 성장 자체를요, 애터미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태생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이요,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 매출이 전체 콜마비에네치의 60%가요, 건식 매출이에요. 나머지가 화장품, 그리고 조금이 이제 생활필수품인 치약,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강식품이 만드는 회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원재료 수급하는 게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원재료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평화롭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도 담보되고 가격도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콜마비에네치는 아예 농업법인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제품의 질도 성분, 단기, 백자격에 수급도 원활하고 질도 균일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가격 대비 원가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주는지 보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출액 대비 원가율입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들어간 원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애터미의 콜마비에네치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강식품 대표적인 게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의 원가 비율이 얼마일까요? 역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해모임의 원가 비율은 70%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에 콜마비에네치에서 건강식품으로 3천억 매출을 했습니다. 매출이 3천억이에요. 그중에 23억이 원가입니다. 이런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만드는데요. 10,000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7,000원이 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요, 마진율도 엄청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요, 마케팅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르사 만든 회사, 대웅제약, 안국제약, 눈 건강제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 하루도 빠짐없이 TV에서 광고를 합니다. 네. 근데 혹시
콜마 B&H 하고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이 회사는 OEM, ODM으로만 물건을 만들고 그 원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마케팅 안 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요, 관리나 유통 안 합니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유통비도 안 들어요. 끝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지급 수수료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회사는요, 판매 관리비가 자그마치 60%가 넘어요. 회사가 유통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비용, 그게요, 60%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60%는 그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원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요, 콜마 B&H는요, 판매 관리비가 3%대예요.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자그마치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득은 얼마냐? 이득 엄청 많이 남깁니다. 이득을 많이 남겼는데 그 이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걱정 중에 그게 하나 있을 거예요. 콜마 B&H가 다른 회사랑 손잡고 애터미랑 끊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얻어진 이득을 지금 어디에다가 전부 다 투자하고 있냐면요, 중국, 차이나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식회사, 기타 등등을 거기다가 짓고 있습니다. 투자를 거기다가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당연히 애터미 차이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0%가 애터미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주식이 콜마 B&H로 아마 재미 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식 회사로 직접 생산하고 있는 회사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건식을 만들 이유가 사실은 없어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보적인 기술과 그리고 농업법인이라는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까지 갖추고서 그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 애터미가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그런 협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그리고 또 아자몰에 대해서 잠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아자몰이요, 며칠 전에 한경수 대표님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경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아자몰의 목표는 모든 생필품의 PV를, 이것이 아자몰의 목표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아자몰에는 5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5,000개의 제품들이 런칭이 되어 있고요. 500개의 협력업체라는 얘기는요, 보통 우리 아자몰에 물건을 집어넣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중소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자몰에서 제품을 넣고 그걸 갖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로 제품이 싸고 괜찮으면 그 제품을 소비해서 PV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왕 내가 어차피 쓸 제품들을 아자몰에서 쓰면서 그냥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잘 선정한 그런 제품들을 쓰면서 PV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생활 필수품, 내가 쓰는 것에 모든 제품에 PV를 담는 그런 거를 모토로 했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16일 날 여행 상품이 오픈됐습니다. 제주도부터. 사실은 꿈이 컸어요. 해외 우리 애터미 식구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랬는데 코로나로 다 막히는 바람에 지금은 전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행업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가니까 또 막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심란합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숙박, 그리고 먹을 거, 뭐 여행, 뭐 렌트카 골고루 다 들어있고요. 비싼 호텔부터 아주 5만 원대까지 골고루 있어서 그냥 선택해서 편안하게 점수 받아가면서 여행을 갖다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자콘 나왔습니다. 저 아자콘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요, 우리 파트너들한테 막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린 파트너들 보면 아우 예뻐 죽겠는데, 총장이라고 맨날 그 시너지 앰플 막 줄 수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파이팅 합시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은 없을 때 아자콘에서
얘야, 우리 예쁜 다이아몬드야, 저기 바나나 우유 먹으면 하거라 하고 툭 던져주면 미니스톱 가서 그거 찍 보이고주고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재미있는 뻔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치킨도 꽤나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보이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치킨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파춥스도 들었어요. 그 안에 250원짜리 추파춥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옆집 애기가 쭉쭉 빨아먹고 있는 추파춥스에도요, 내 수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250원짜리 추파춥스에 PV가 몇 푼이나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신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린 분명히요, 회사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즉 옛날에 이렇게 세미나에 현장에다가 내 파트를 안 치는 걸로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이후로 세미나가 전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이 정지되었을 때 멘붕이 왔어요. 어떡하지? 나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분, 그리고 아직 시작 안 하고 계신 분을 깨워야 되는데 그럼 무슨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깨우지? 하는 처음에 되게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리더들도 사업자들도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요, 코로나로 이 소통의 패러다임이 아주 짧았지만 완벽하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11월 초에 속리산으로 전부 다 하도 어디 가지 말라 그래서 전 진짜 착하게요, 1년 동안 꼼짝도 못했거든요. 근데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관계로 속리산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세미나 했던 그 장소가.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드라이브 스루 단풍놀이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속리산을 갔었습니다. 말티제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 세미나 했던 곳, 그리고 로얄들 조찬 모임 했던 3537 가든 망했습니다. 문 닫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임대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서 우리 유스트 호스텔 지나서 세족길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유스트 호스텔 지나는데 저기 뭐지, 연꽃 있는 거기 이렇게 지나는데요, 어머 가슴이 먹먹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갈 일이 없어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게 집이나 또는 이런 데서 각각 듣고 있지만 코로나가 정복이 된 다음에는 센터나 또는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런 것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훨씬 더 그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1대1로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요, 적절히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 공간을 뛰어넘는 이 플랫폼, 온라인 세미나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미 오프라인 세미나는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아직 온라인으로 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시고 그 앞에 서 있으면요, 이미 거기다 패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플랫폼을요, 잘 탈 수 있도록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9년 전, 10년 전 가까이에 속리산 석세스를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했지만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점심을 안 먹어요. 근데 내 스폰서인 남편이라는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줄 서서 밥도 먹어야지만 애터미를 시작할 수 있대요. 그때 중복즈음이었거든요. 땡볕에 양산도 없이 그 긴 밥줄에 1시간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덥기만 하고. 너무 그 상황이 불편했고, 숙소를 들어갔더니 10명이 잔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2명이 꾸역꾸역 또 들어와. 그래놓고 12명을 그 방에, 우리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간 것도 아니고, 이불도 부족하고, 이불도 안 깨끗하고, 이런 데다가 12명을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것도 아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낯선 사람도 있고, 그런 데다 널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저기 속리산 그 소나무 밑에 가서 사람들이 막 찰밥도 해먹고, 수다도 떨고, 처음에요. 엄청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사람 멀미한다는 얘기를 파트너한테 처음 들어봤습니다. 같이 모시고 갔던 분이 나는 이런 데서 숨 막혀서 못 있는다고, 사람 멀미난다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데서 못 잔대요. 그래 놓고 야밤에 가버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할 때도 역시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10년을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매우 익숙해진 다음에는 딱 이 문이 닫혀가지고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건 더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미나 했던 그 장소에 꼭두 새벽부터 가고 자리 잡느라고 땡 난리치고, 그리고 바리바리 파트너들 간식 싸가고, 재미는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 많은 불편함을 겪고 그 일을 새로 하라고 한다면 다시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세미나하고 골고루 섞으면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빨리 적응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전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많은 회사가 하면서 여러분들 그 애터미에서는요, 마케팅 플랜 중에 무한 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한 단계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산하에 있는 회원, 그리고 내 산하에서 일으킨 매출,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처음 단 1번 사업자가 일으킨 매출과 내 산하에서 쭉 내려가다가 100만 번째에서 일으킨 매출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대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매우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바이너리 마케팅이고 두 줄이 맞아야만 수당이 받아가는 건데, 보통의 바이너리 마케팅에서는 대수 제한이라는 걸 둡니다. 몇 대까지는 내 회원으로 내 매출로 전부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몇 대부터 몇 대까지는 70%만 인정해주고, 그 이하에서는 또 몇 프로만 인정해주고, 그 이하에서는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근데 애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한 단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단하게 애터미를 설명할 때 뻗치면 돼. 애터미는 뻗치면 성공할 수 있어. 그 안에서 누군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한 단계라는 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 성공한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한 누적도 한번 볼게요. 무한 누적은 크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무한 누적은 크게 의미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무한 단계랑 비슷해요. 내 산하에 있는 모든 회원과 매출을 나에게 그 매출을 일으킨 그 분과 동시에 더불어서 나에게도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게 큰 의미예요. 작은 의미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당은 의도한 사람만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로 내가 그냥 있는데 내 업라인들이 내 한쪽 줄에다가 계속 회원을 달고 거기다가 그들이 일으킨 매출로 PV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수당을 받으려면요, 의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의도? 한쪽의 점수를 맞춰서 수당이 되는 점수를 만들어서 수당을 타겠다는, 그러니까 수당을 타겠다는 의도를 갖추어야만 우리는 이 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실적 기준으로 내가 점수가 30점이 되었고 15점이 됐어요. 이 됐을 때 한쪽에 대실적 쪽에 쌓여 있던 PV는 소실적이 30점이 맞아서 15점이란 점수, 30만 포인트가 돼서 15점이라는 점수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맞음과 동시에 다시 0이 되는, 세팅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대실적이 쌓여져 있는 PV가 없어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요. 이게 무조건 모든 회사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했던 회사는요. 월말 결산을 합니다. 월말 결산을 해서 그 회사는 20만 포인트부터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만 월말이 됐는데 말일이 됐는데 18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근데 날이 바뀌어서 1일 날이 됐어요. 그러면 그 18만 포인트는 아직 20만 점이 안 됐기 때문에 보너스 못 탔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1일과 동시에 모두 다 제로가 됩니다. 모두 제로가 돼서 세팅이 돼서 다시 0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되어서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이 받을 때까지 대실적 실적이 프레시아웃 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이 프레시아웃된 이 점수는 또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한 번 내가 후원 수당을 받을 때 한 번 쓰시고 한 번 더 쓸 수 있죠. 그게 언제냐면 보름 동안 직급 수당을 마감할 때 이것을 다 합산해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애터미의 무한 단계와 무한 누적이에요.